시집와서 25년을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아이들을 잘 키워온 양반집 마님. 어느 날 남편의 충격적인 결정으로 하루아침에 밖으로 내몰린 마님이 있었다. 그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했을까? 하지만 그녀는 살아남았고 그리고 성공했다.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양반과 마님이 어떻게 혼자서 살아나갔는지, 지금부터 남편에게 버림받았지만 지혜롭게 헤쳐나간 마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의 어느 고을 사대부가의 높은 담장 안에서 김씨 부인은 새벽부터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다. 45의 나이, 그녀는 20살에 시집와서 25년을 한결같이 살았다. 김참봉의 본처로서, 세 아들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대가족의 안주인으로서 그녀의 삶은 오로지 가문의 체면과 남편의 위신을 세우는 데 바쳐졌다. 김씨 부인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다. 첫 딸기 울기 전에 일어나 시부모님께 문안을 드리고 하인들을 지휘해 아침상을 차리고 남편의 의관을 정갈히 준비했다. 김참봉이 향교에 나가면 집안 살림을 돌보고 며느리들을 가르치고 손님이 오면 극진히 대접했다. 밤이 되면 남편의 발을 씻겨드리고 그가 잠들 때까지 곁을 지켰다. 그렇게 25년이 흘렀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김참봉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부인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밤에도 서재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다. 김씨 부인은 남편이 관직에서 물러난 후 심신이 지쳤으려니 생각하며 더욱 정성을 다했다. 약재를 구해 보약을 다리고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손수 만들어 올렸다. 하지만 김참봉은 그런 부인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길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참봉이 18살 난 기생을 데려왔다. 춘향이라는 이름의 그 기생은 고운 얼굴의 노래와 춤에 능했다. 김참봉은 부인에게 나이 들어 적적하니 말동무라도 하려고 데려왔다. 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김씨 부인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지만 양반가의 체면을 생각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히려 춘향이를 후하게 대접하며 남편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 했었다. 하지만 김참봉의 행동은 날로 노골적이 되어갔다. 춘향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부인과는 말도 섞지 않았다. 급기야 춘향이를 안 채 가까운 별당에 들이고는 밤낮 없이 그곳에서 지냈다. 하인들은 수군거렸고 동네 사람들도 쑥덕거렸다. 김씨 부인은 치욕스러웠지만 그저 참고 견딜 뿐이었다. 양반가의 여인으로서 남편에게 대들 수도 집을 나갈 수도 없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 김참봉은 부인을 서재로 불렀다. 부인, 이제 그만 물러나시오. 김씨 부인은 귀를 의심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춘향이가 아이를 가졌어. 나는 이제 춘향이를 안주인으로 삼으려 하니 부인은 따로 나가 사시오. 김씨 부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25년을 함께한 남편이 자신을 길러준 은혜도 있고 내쫓는다니.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시부모님을 극진히 모셨고 세 아들을 훌륭히 키웠으며 가문의 체면을 세우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김씨 부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김참봉은 차갑게 말했다. 부인이 늙었어. 이제 나는 젊은 춘향이를 사랑하오. 그 말에 김씨 부인은 할 말을 잃었다. 늙었다는 것이 죄가 된다니. 남편을 위해 젊음을 바친 것이 오히려 버림받는 이유가 된다니.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들들의 태도였다. 큰아들은 관직에 있었고 둘째는 과거 준비 중이었으며 막내는 혼인을 앞두고 있었다. 김씨 부인은 아들들이 아버지를 말릴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세 아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 아버지 뜻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큰아들의 말에 김씨 부인은 절망했다. 자신이 낳고 기른 자식들마저 자신을 외면하다니. 김참봉은 마을 외곽에 작은 초가집을 마련해 주었다. 여기서 여생을 보내시오. 매달 쌀과 반찬거리는 보내주겠어. 그것이 25년 부부의 정리였다. 김씨 부인은 하인 하나 없이 홀로 그 초라한 집으로 쫓겨났다. 평생 비단 옷을 입고 하인들의 시중을 받던 그녀에게 홀로 사는 삶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첫날부터 막막했다. 쌀을 씻는 법도 불을 지피는 법도 서툴렀다.
물을 길어오려 해도 무거운 물동이를 들 힘이 없었다. 배가 고팠지만 밥을 지을 쌀조차 없어 김 할머니가 가져다 준 찬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다. 평생 따뜻한 밥상을 받아왔던 그녀에게 식은 밥 한 덩이는 서글픔 그 자체였다. 다음 날 옆집에 사는 김 할머니가 찾아왔다. 아이고, 양반 마님이 어찌 이런 곳에. 김 할머니는 사정을 듣고는 혀를 찼다. 요즘 양반들이란 에이 참 못됐구먼. 김 할머니는 당장 밥 짓는 법부터 가르쳐 주었다. 하지만 김씨 부인은 평생 부엌 일을 해본 적이 없어 손놀림이 서툴렀다. 쌀을 씻다가 절반을 흘렸고 불을 지피다가 연기에 눈물을 흘렸다. 김 할머니는 안타까운 마음에 아들 철수를 불렀다. 철수야, 이 마님께 좀 도와드려라. 물도 길어다 드리고 장작도 패드리고. 철수는 30살의 건장한 청년이었다. 농사일로 단련된 튼튼한 체격에 순박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예, 어머니. 철수는 흔쾌히 대답하고는 김씨 부인을 도와주기 시작했다. 이른 아침, 철수가 물동이를 들고 김씨 부인의 초가집 문을 두드렸다. 마님, 철수입니다. 물 길어 왔습니다. 김씨 부인은 부스스한 얼굴로 문을 열었다. 평생 하인들이 준비해둔 새순물로 단정히 몸을 정돈하고 나오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찬물에 대충 얼굴만 씻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고맙네. 그런데 이 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김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묻어났다. 철수는 무거운 물동이를 부엌에 내려놓으며 차분히 설명했다. 먼저 이 물을 항아리에 부어두시고요. 새순물은 이만큼, 밥 지을 물은 이만큼 떠서 쓰시면 됩니다. 그의 손놀림은 능숙했고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김씨 부인은 철수가 물을 붓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햇볕에 그을린 팔뚝에 힘줄이 붉어져 있었고 무거운 물동이를 들어도 숨 하나 거칠어지지 않았다. 평생 문약한 선비들만 보아온 그녀에게 철수의 건장한 모습은 낯설면서도 묘한 안도감을 주었다. 이제 아궁이에 불 지피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철수는 마당 한쪽에 쌓인 장작을 가져와 크기별로 나누었다. 큰 장작을 먼저 넣으면 불이 잘 안 붙습니다. 이렇게 장가지부터 넣고 마른 솔잎을 깔아주면 그는 능숙하게 불을 지폈다. 연기 한 점 없이 깨끗하게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김씨 부인은 감탄했다. 어제는 연기 때문에 눈이 따가워서 혼났는데. 김씨 부인이 쑥스럽게 웃자 철수도 따라 웃었다. 처음엔 다들 그래요. 저도 어릴 때 어머니한테 많이 혼났죠. 연기가 나면 이렇게 입으로 훅훅 불어주면 됩니다. 그가 시범을 보이며 아궁이의 얼굴을 가까이 댔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반짝였다. 밥 짓는 법을 가르칠 때였다. 쌀을 씻을 때는 이렇게 손으로 살살 비비듯이. 철수가 커다란 손으로 쌀을 씻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김씨 부인은 조심스럽게 따라했지만 고운 손이 찬물에 닿자 움찔했다. 아, 물이 차갑네. 철수는 얼른 물을 받아두었던 항아리를 가리켰다. 햇볕 드는 곳에 둔 물을 쓰시면 덜 차가워요. 제가 매일 아침 일찍 와서 물을 받아두겠습니다. 그의 세심한 배려에 김씨 부인은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짐을 느꼈다. 남편은 25년을 함께 살면서도 한 번도 이런 세심함을 보인 적이 없었다. 쌀을 안치는 것도 쉽지 않았다. 물은 쌀 위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철수가 자신의 굵은 손가락을 들어보이며 설명했다. 김씨 부인이 가느다란 손가락을 넣어보자 철수는 웃으며 말했다. 아, 마님 손가락은 가늘어서. 조금 더 넣으셔야겠네요. 두 사람의 손이 우연히 닿았다. 김씨 부인의 차갑고 부드러운 손과 철수의 따뜻하고 거친 손이 잠시 맞닿았다가 떨어졌다. 김씨 부인은 얼굴이 달아올랐고 철수도 괜히 헛기침을 했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 모두 전에 없던 전율을 느꼈다. 빨래하는 법을 배울 때는 더욱 힘들었다. 평생 비단 옷만 입고 살았던 김씨 부인에게 무명옷을 빨래판에 비비는 일은 고역이었다. 이렇게 힘을 주어 비비면 철수가 시범을 보였지만 김씨 부인의 고운 손은 금세 빨갛게 부어올랐다. 아이고, 마님 손이. 철수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김씨 부인의 손을 보았다.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렇게 부어오르면 안 되는데.
그의 큰 손이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감쌌다. 김씨 부인은 숨이 멎는 듯했다. 제가 대신 빨아드릴까요? 철수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지만 김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제는 내가 해야 할 일이니. 가르쳐만 주게. 그녀의 단호한 모습에 철수는 오히려 감탄했다. 양반가 마님이었지만 스스로 살아가려는 의지가 대단했다. 그런 그녀가 더욱 아름다워 보였다. 물 깃는 법을 배울 때는 우물가까지 함께 갔다. 이른 아침이라 마을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두레박을 이렇게 던지고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철수가 능숙하게 물을 길어 올렸다. 김씨 부인이 따라 해보려 했지만 두레박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물 위에 둥둥 떴다. 힘껏 던지세요. 이렇게. 철수가 김씨 부인의 뒤에 서서 팔을 잡아 도와주었다. 그의 넓은 가슴이 등 뒤에서 느껴졌고 강한 팔이 그녀의 팔을 감쌌다. 김씨 부인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평생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이렇게 가까이 있어 본 적이 없었다. 아니, 남편과도 이렇게 가까이 있어 본 적이 있었던가. 됐습니다. 보세요. 마님도 하실 수 있어요. 두레박에 물이 가득 차자 철수가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어찌나 맑고 순수한지 김씨 부인도 모르게 따라 웃었다. 정말이네. 나도 할 수 있구나. 물동이를 머리에 이는 법도 배워야 했다. 무릎을 살짝 굽히고 허리는 곧게. 철수가 물동이를 들어 김씨 부인의 머리에 올려주었다. 하지만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휘청거렸다. 철수가 재빨리 물동이를 받쳐들었다. 그 과정에서 김씨 부인이 균형을 잃고 철수의 품에 안기듯 쓰러졌다. 괜찮으세요? 철수가 놀라 그녀를 부축했다. 잠시 동안 두 사람은 그렇게 가까이 서 있었다. 김씨 부인은 철수의 가슴에서 나는 햇볕 냄새와 땀 냄새를 맡았다. 이상하게도 불쾌하지 않았다. 오히려 안정감을 주는 냄새였다. 천천히 하세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철수의 격려에 김씨 부인은 다시 도전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드디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몇 걸음 걸을 수 있었다.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철수가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 그 모습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서 김씨 부인은 웃음이 났다. 나물 다듬는 법을 가르칠 때 철수는 김씨 부인 옆에 앉아 함께 나물을 다듬었다. 이 질긴 부분은 떼어내고 연한 잎만 남기는 거예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나물을 다듬는 모습은 마치 오래된 부부 같았다. 너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느냐? 김씨 부인이 물었다. 어머니가 편찮으실 때 제가 다 했어요. 남자라고 못할 게 뭐 있겠어요? 철수의 대답에 김씨 부인은 새삼 놀랐다. 양반가 남자들은 부엌일을 천하게 여기는데 이 젊은이는 당연하다는 듯 모든 일을 해냈다. 참 기특한 사람이네.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하시겠어. 김씨 부인의 칭찬에 철수는 쑥스럽게 웃었다. 별 말씀을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의 겸손한 모습이 더욱 마음에 들었다. 장보는 법도 가르쳐 주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흥정을 해야 해요. 철수가 상인과 능숙하게 흥정하는 모습을 보며 김씨 부인은 감탄했다. 평생 하인들이 장을 봐왔기에 직접 물건값을 묻는 것조차 어색했던 그녀였다. 마님도 해보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철수의 격려에 용기를 낸 김씨 부인이 상인에게 말을 걸었다. 이 문은 얼마인가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철수는 따뜻한 눈빛으로 지켜봐 주었다. 저녁 무렵 철수가 가르쳐준 대로 만든 된장찌개가 끓고 있었다. 와, 냄새가 좋은데요? 마님이 금세 늘으셨네요. 철수의 칭찬에 김씨 부인은 뿌듯했다. 맛은 어떨지 모르겠네. 제가 먼저 먹어봐도 될까요? 철수가 숟가락을 들자 김씨 부인은 긴장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가 끓인 것보다 더 맛있는데요? 철수의 과장된 표현에 김씨 부인은 피식 웃었다. 거짓말 마라. 내가 봐도 짜기만 한데.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마님이 만든 거라 더 맛있어요. 철수의 진심 어린 눈빛에 김씨 부인은 얼굴이 붉어졌다. 같이 먹지 않겠나? 김씨 부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철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제가 감히 마님과 한상해서
무슨 상관이겠니? 이렇게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배우고 있는데. 같이 먹어도 되지 않겠나? 김씨 부인의 말에 철수는 망설이다가 맞은편에 앉았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밥을 먹는 동안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김씨 부인은 철수가 밥을 먹는 모습을 흘끔흘끔 보았다. 거친 손으로 젓가락을 들었지만 그 손놀림은 의외로 단정했다. 마님은 힘드시죠?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씨 부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 한마디에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힘들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평생 처음으로 내 손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으니까. 철수는 그런 그녀를 애틋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마님은 정말 강하신 분이에요. 저라면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아니야. 철수 같은 사람이 있어서 버틸 수 있는 거지. 김씨 부인의 솔직한 고백에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공기가 흘렀다. 그렇게 매일 철수가 와서 가르쳐주고 도와주었다. 처음에는 서툴기만 했던 김씨 부인도 조금씩 집안일에 익숙해져 갔다. 하지만 그보다 더 빠르게 변한 것은 철수를 보는 마음이었다. 그의 다정한 말투, 세심한 배려, 든든한 어깨가 자꾸만 눈에 들어왔다. 밤이 되면 그가 떠난 자리가 허전했고 아침이 되면 그가 올 시간만 기다려졌다. 김씨 부인은 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철수의 도움으로 기본적인 살림은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김참뽕이 보내준다던 쌀과 반찬거리는 처음 한두 번뿐이었다. 곧 끊겼고 먹고 살 방법을 찾아야 했다. 어느 날 밤 김씨 부인은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친정어머니가 명절이면 온 집안 식구들을 위해 떡을 만들던 모습이었다. 우리 딸아, 이 송편 빚는 법을 잘 봐두렴. 여자가 떡 하나 제대로 못 만들면 안 된다.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다음 날 김씨 부인은 철수에게 말했다. 철수야, 내가 떡을 만들어 팔아보려 하는데 쌀을 좀 구해줄 수 있겠나? 철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떡을요? 마님이 떡을 만드실 줄 아세요? 어릴 때 친정어머니께 배운 게 있어.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철수는 곧바로 좋은 쌀을 구해왔다. 김씨 부인은 기억을 더듬어 송편을 빚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양이 삐뚤빼뚤했지만 몇 번 만들다 보니 손끝에 기억이 되살아났다. 곱게 빚은 송편에 깨와 꿀을 넣고 쪄내니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떡이 완성되었다. 와, 정말 예쁘네요. 철수가 감탄했다. 맛도 한번 봐. 김씨 부인이 떡을 내밀자 철수는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다. 그의 눈이 커졌다. 이렇게 맛있는 떡은 처음 먹어봐요. 양반집에서나 먹는다는 고급 떡이 이런 맛인가 봐요. 김씨 부인은 용기를 얻어 떡을 광주리에 담아 장터로 나갔다. 처음에는 부끄러워 목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했다. 떡 사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양반과 부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떡을 팔고 있으니 의아했을 것이다. 그런데 한 안악이 떡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이고, 이 떡 좀 보세요. 이렇게 고운 떡은 처음 봐요. 그녀가 한 개를 사서 맛을 보더니 연신 감탄했다. 맛도 기막히네. 양반집 잔치에서나 먹을 법한 떡이야. 얼마예요? 그 안악이 떡을 여러 개 사가자 주변 사람들도 호기심에 모여들었다. 모양도 예쁘고 맛도 좋은 떡은 순식간에 팔려나갔다. 집으로 돌아온 김씨 부인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빈 광주리를 바라보았다. 정말 다 팔렸네. 다음 날부터 김씨 부인은 더 많은 떡을 만들었다. 송편뿐만 아니라 절편, 인절미, 시루떡 등 어머니께 배운 모든 떡을 만들어 팔았다. 특히 계절 과일을 넣은 화전과 꽃으로 장식한 떡은 큰 인기를 끌었다. 양반집 마님이 만든 떡이래. 그래서 이렇게 곱고 맛있나 봐.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이제는 김씨 부인이 장터에 나가기도 전에 기다리는 손님들이 있을 정도였다. 떡을 사려고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철수는 김씨 부인을 도와 쌀을 씻고 떡을 찌는 일을 거들었다. 마님, 이제는 혼자 하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요. 사람을 좀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철수의 말이 맞았다. 주문이 너무 많아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다.
김씨 부인은 마을의 솜씨 좋은 안악 둘을 고용했다. 그들에게 떡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함께 일했다. 품삯도 후하게 주었다. 마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이렇게 잘 대해주시니. 일꾼들도 성심껏 일했다. 석 달이 지나자 김씨 부인의 떡은 인근 고을에서도 소문이 났다. 잔치나 제사 때 꼭 필요한 물건이 되었고 미리 주문하지 않으면 구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돈이 쌓이기 시작했고 초라한 초가집에서는 더 이상 일하기 어려워졌다. 마님, 저기 큰 기와집이 나왔다는데요. 가게로 쓰기도 좋고 살림집으로도 넓답니다. 철수가 알려준 집을 보러 간 김씨 부인은 만족했다. 넓은 부엌과 창고 그리고 일꾼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까지 있었다. 그렇게 김씨 부인은 기와집으로 이사했다. 이제는 하인도 두고 예전만큼은 아니어도 제법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었다. 떡 장사는 계속 번창했고 김씨 부인은 자신의 힘으로 일어선 것에 큰 자부심을 느꼈다. 떡 장사가 번창하여 김씨 부인이 기와집으로 이사한 지 석 달째 되던 날이었다. 이제는 하인도 두고 예전만큼은 아니어도 제법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철수는 여전히 매일 찾아와 무거운 일을 도와주었고 두 사람의 정은 날로 깊어져만 갔다. 하지만 신분의 벽은 여전히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다. 그런 어느 날 오후 초라한 행색의 남자가 대문을 두드렸다. 여기가 김씨 부인 댁이요? 김씨 부인이 나가보니 놀랍게도 전 남편 김찬봉이었다. 한때는 의관을 정제하고 위엄 있게 걷던 그였지만 지금은 누더기 같은 옷의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은 초라한 모습이었다. 부인! 김찬봉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김씨 부인은 복잡한 심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한때는 자신의 하늘이었던 사람, 그러나 자신을 무참히 버린 사람이었다. 무슨 일로 오셨소?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부인, 내가 잘못했어. 춘향이 그년이 재산을 모두 빼돌리고 도망쳤어. 이제 내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 김찬봉은 비굴하게 고개를 숙였다. 다시 받아주시오.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부인이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려. 김씨 부인의 마음이 흔들렸다. 25년을 함께한 정이 어디 가겠는가. 초라해진 남편의 모습에 연민이 일었다. 하지만 그때 철수가 물건을 들고 들어왔다. 마님, 장에서 신선한 생선을. 철수는 김찬봉을 보고 말을 멈췄다. 이 사람은 누구요? 김찬봉이 거만하게 물었다. 감히 천한 것이 양반과 마님과. 그만하시오. 김씨 부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김찬봉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래도 내가 당신 남편이요. 부부의 연을 얻지. 당신이 먼저 끊었소. 김씨 부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김찬봉은 포기하지 않았다. 부인,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어. 그날 저녁 김찬봉은 떠나지 않고 대문 앞에서 애원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김씨 부인은 난처했다. 철수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님, 괜찮으세요? 모르겠네. 정말 모르겠어. 김씨 부인은 한숨을 쉬었다. 그날 밤 김씨 부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한편으로는 남편이 불쌍했고 한편으로는 철수에 대한 마음이 커져만 갔다. 다음 날 김찬봉은 더욱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부인, 어제 밤을 밖에서 새웠어. 제발. 그의 애원하는 모습에 김씨 부인의 마음이 약해졌다. 들어오시오. 일단 밥이라도 드시고. 김찬봉은 감격하며 들어왔다. 역시 부인은 자비로우시오.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는 눈물까지 흘리며 연기했다. 김씨 부인은 그런 그를 보며 마음이 복잡했다. 정말 반성하는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일까? 철수는 그날도 평소처럼 일을 도우러 왔다. 김찬봉을 보고는 인사를 했지만 김찬봉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내가 너 같은 천한 것에 인사를 받아야겠느냐? 김씨 부인이 나무라려 하자 김찬봉은 재빨리 태도를 바꿨다. 아, 내가 또 실수를? 미안하오.
며칠이 지나자 김찬봉은 점점 본색을 드러냈다. 김씨 부인이 만든 음식에 트집을 잡고 집안 살림을 간섭하기 시작했다. 이 떡 장사라는 것도 체면이 말이 아니오? 양반과 부인이 어찌? 그 떡 장사로 먹고 사는 것이요. 김씨 부인이 차갑게 대답했다. 그러던 어느 날 철수가 급히 찾아왔다. 마님,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는 김찬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말했다. 어제 기생집에서 김찬봉을 봤습니다. 어떤 기생과 함께 있었는데 철수는 망설였다. 말해보게. 김씨 부인이 재촉했다. 김찬봉이 그 기생에게 곧 큰돈이 생길 테니 그때 함께 도망가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마님을 속이고 있다고 재산만 빼돌리면 된다고. 철수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김씨 부인은 충격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예상했던 일이었다. 그래. 역시 그랬군. 그녀의 목소리는 쓸쓸했다. 마님, 철수가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철수야, 부탁이 하나 있네. 김씨 부인이 결심한 듯 말했다. 그 기생을 만나고 싶네. 주선해줄 수 있겠나? 철수는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주선하겠습니다. 이틀 후 김씨 부인은 기생 월양을 만났다. 월양은 젊고 아름다웠지만 눈빛에는 계산적인 빛이 있었다. 마님께서 절 찾으신 이유가 김찬봉과의 일을 알고 있어. 김씨 부인의 직설적인 말에 월양은 당황했다. 저는 그저 변명하지 않아도 된다. 다 알고 있으니. 김씨 부인은 차분히 말했다. 대신 부탁이 하나 있다. 내일 저녁 김찬봉과 만날 때 이 방에서 만나거라. 그리고 그가 했던 말들을 다시 한번 할 수 있게 얘기를 이끌어다오. 김찬봉의 진심을 내 직접 들어야겠다. 월양은 그 뜻을 이해했고 김씨 부인이 내민 돈뭉치를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늙은 김찬봉과 살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럼 부탁하겠소. 김씨 부인은 단호했다. 다음 날 저녁 김씨 부인은 철수와 함께 기생집 옆방에 숨어 있었다. 곧 김찬봉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월양아, 이제 고지야. 그 멍청한 년이 완전히 나를 믿고 있어? 김씨 부인의 손이 떨렸다. 철수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길에 그녀는 조금 진정할 수 있었다. 정말요? 그 부인이 그렇게 쉽게 속아요? 월양의 목소리가 들렸다. 월양은 일부러 더 크게 소리내어 말하고 있었다. 그럼 정이 약한 년이라 몇 번 울면서 빌었더니 금세 마음이 약해지더군. 재산 문서만 손에 넣으면 우리는 한양으로 도망가는 거야. 김씨 부인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다. 조용히 방을 나왔다. 철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마님, 괜찮으세요? 괜찮네. 오히려 시원하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다. 집으로 돌아오니 김찬봉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부인, 어디 갔다 오시오? 바람 좀 쐬고 왔소. 김씨 부인은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찬봉날이 이제 그만 나가주시오. 무슨 말이오? 갑자기 왜? 더 이상 속지 않겠소. 월양이라는 기생과의 계획도 다 알고 있소. 김씨 부인의 말에 김찬봉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게 무슨? 변명하지 마시오. 다 들었으니 김씨 부인은 단호했다. 이제 정말로 끝이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부인, 오해요. 내가 설명할게. 김찬봉이 애원했지만 김씨 부인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철수야, 김씨 부인이 불렀다. 철수가 들어왔다. 이분을 밖으로 모셔다 드려라. 네, 마님. 철수가 김찬봉의 팔을 잡자 김찬봉이 발악했다. 감히 천 것이 넣지 못해. 하지만 철수의 힘은 단단했다. 김찬봉은 결국 끌려나갔다. 여보, 너 후회할 거야. 나한테 이렇게 한 것을 후회하게 될 거라고. 김찬봉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멀어져 갔다. 김씨 부인은 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주저앉았다.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철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마님, 철수야, 내가 바보였어.
그 사람이 변했을 거라고, 아직도 정이 남아있을 거라고 믿었어. 김 씨 부인의 목소리는 떨렸다. 철수는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님은 바보가 아니에요. 그저 마음이 따뜻한 분일 뿐이에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양반과 부인이 이렇게 장사를 하고 살고 있으니. 김 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막막함이 묻어났다. 철수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마님은 마님이에요. 신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마님은 스스로 일어선 강한 분이고,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김 씨 부인은 눈물 젖은 눈으로 철수를 바라보았다. 철수야, 마님,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철수의 목소리도 떨렸다. 저는 마님을 처음 뵌 날부터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신분이 달라 감히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김 씨 부인의 가슴이 뛰었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철수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하지만 신분의 벽이, 세상의 시선이 두려웠다. 철수야, 나는 늙은 여자야. 게다가 버림받은 여자고. 마님은 제게 가장 아름다운 분이에요.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마님의 강인함과 따뜻함을 사랑합니다. 철수의 진심 어린 고백에 김 씨 부인은 더욱 눈물이 났다. 평생 처음 듣는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었다. 하지만 세상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김 씨 부인이 약하게 말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마님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철수의 눈빛은 확고했다. 김 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철수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정말 괜찮겠니? 나 같은 여자와 함께해도. 철수는 그녀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에 대었다. 여기가 얼마나 뛰는지 느껴지세요. 마님을 생각하면 항상 이래요.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두 사람의 입술이 만났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곧 간절함이 폭발했다. 김 씨 부인은 평생 처음으로 진정한 욕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의무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가 되고 싶은 열망. 철수의 거친 손이 그녀의 저고리 고름을 풀 때 김 씨 부인은 부끄러움보다는 설렘을 느꼈다. 마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철수의 숨결이 그녀의 목덜미에 닿았다. 철수야, 김 씨 부인도 떨리는 손으로 그의 옷을 벗겼다. 농사일로 단련된 단단한 몸이 드러났다. 달빛이 창으로 들어와 두 사람의 몸을 비췄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탐했다. 철수는 그녀의 몸 구석구석을 입맞춤으로 어루만졌고 김 씨 부인은 그의 품에서 여자로서의 기쁨을 만끽했다. 뜨거운 숨결과 낮은 신음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사랑해요, 마님. 나도 사랑해, 철수야.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가 된 두 사람은 밤이 새도록 사랑을 나누었다. 땀에 젖은 몸을 포개고 또다시 서로를 원했다. 평생의 외로움과 그리움이 그 밤에 모두 녹아내렸다. 새벽녘 지친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은 채 잠들었다. 김 씨 부인은 철수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생각했다. 이제야 진정한 여자가 된 것 같다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한 사람의 여자로. 두 사람은 낮에는 주인과 머슴으로 밤에는 서로를 아끼는 연인으로 지냈다. 비록 세상에 드러낼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날로 깊어져만 갔다. 가게는 날로 번창했고 이제는 다른 고을에서도 주문이 들어왔다. 김 씨 부인은 사업 수완이 뛰어났고 철수는 성실하고 믿음직했다. 두 사람이 함께라면 못할 것이 없었다. 언젠가는 떳떳하게 부부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올까? 김 씨 부인이 중얼거렸다. 그날이 오든 오지 않든 저는 평생 마님 곁에 있을 거예요. 철수의 대답은 변함없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조용히 하지만 깊이 이어져 갔다. 낮에는 떡을 만들며 땀을 흘리고 밤에는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사랑을 속삭였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충분히 행복한 삶이었다. 오늘의 이야기 즐거우셨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